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요즘 돈이 휴지가 된다는 얘기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돈을 풀고 있고 돈은 곧 휴지가 되는데 똘똘한 한지인 부동산을 사게 해야지 왜 네가 이런 헛소리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냐 하면서 저를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죠. 정말 돈이 휴지가 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일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정말 돈이 휴지가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나라가 베네수엘라죠.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이 베네수엘라를 닮아가고 있다고 하면서 곧 우리나라가 데네수엘라가 될 거라고 새로운 신조어가 나왔죠. 베네수엘라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자국의 화폐가 화폐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죠. 그래서 자국 돈을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물건을 살 수 없는 그 정도 지경에 이른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수록 돈이 아니라 부동산을 쥐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유튜브에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역병 때문에 전 세계에서 돈을 풀고 있으니까 이제 화폐 가치가 추락할 거고 돈의 가치가 몰락하니까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돈이 뭐죠? 예전에 돈이 없었던 시기에는 물건과 물건을 교환해 가면서 살았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점점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이제 그 사물의 가치를 매기고 또 어떤 상품들을 교환할 때 매개체로 쓰기 위해서 돈이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세계가 글로벌화 됐기 때문에 전 세계의 물건을 사고 팔 때 통용되는 돈이 필요하죠. 그 돈은 바로 달러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돈은 달러라고 할 수 있어요. 달러의 가치는 달러 인덱스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달러의 상대적인 파워를 이야기하는 건데 세계 주요 6개국의 통화에 대비해서 달러와의 평균 가치를 표시하는 지표가 바로 달러 인덱스죠. 달러의 파워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는 변동을 합니다. 요즘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달러 약세는 미국이 역병 사태를 탈출하기 위해서 전무후무한 돈을 푼 게 일차적인 이유고 이 외에도 미국 정세나 또 달러를 압도하는 안전자산으로 금의 투자 매력 등이 얽히면서 달러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10% 빠지고 금값은 35%나 뛰었네요. 그렇지만 이 달러의 위상이 쉽게 사라지진 않죠. 수십 년째 달러는 전 세계에 통용되는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전에도 90%를 차지했고 지금도 90%에 육박하니까 달러가 기축통화인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달러를 대체할 안전자산이 금인데 금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의미를 잃게 되기 전까지는 달러가 바로 진정한 의미의 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돈의 상대적인 가치를 정하는 게 환율입니다. 우리나라의 돈은 우리나라에서만 쓰죠. 우리나라의 돈으로 다른 나라와 거래를 하려면 달러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돈을 얼마를 줘야 달러를 살 수 있는지 나타내 주는 게 바로 환율입니다. 상대적인 가치가 환율로 결정이 돼요.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하락한 상황인데 우리나라 환율은 그만큼 떨어지진 않고 있어요.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더라도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환율이 폭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 통용되는 달러를 일정 수준 보유하고 있어야 안정적으로 나라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통화스와프도 하면서 달러 유동성 공급을 위한 캐파를 넓히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장기화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보유할 수 있는 달러를 최대한 늘리고 있는 거죠. 6월 말 외환 보유고가 4,107억 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를 갖고 있어야 안정적인 수준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IMF에서는 유동 외채 30%, 외국인 주식 자금 15%, M2의 5%, 이 정도 갖고 있으면 좀 그나마 적정 외환 보유고라고 하는데 외환을 그 정도 확보하고 있더라도 이거보다 더 많은 비중의 외화가 한꺼번에 빠져나간다면 우리나라는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달러와의 가치와 다르게 우리나라 환율은 요동을 치는 거죠. 돈의 개념은 이런데 우리나라의 돈이 휴지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죠. 돈이 휴지가 된다는 의미가 뭐죠? 돈이 돈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돈의 기능이 아까 물건을 교환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기능을 상실해 버리면 바로 휴지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돈을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달러로 안 바꿔주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면 돈이 휴지가 됩니다. 돈이 휴지가 된다는 건 우리나라의 신용이 다 사라져서 이제 나라가 망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렇게 될 거니까 안전자산인 부동산에 투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부동산이 무슨 소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습니다. 돈이 휴지가 된 나라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요. 물가 상승이 통제를 벗어나서 수백 퍼센트, 수천 퍼센트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베네수엘라 얘기 많이 했는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달러가 없으니까 달러의 가치를 나라에서 고정환율로 정해버리죠. 실제로는 수천 대 1인데 10대 1로 나라에서 정해버려요. 그러니까 공식 환율과 시장 환율이 엄청난 괴리를 발생을 하면서 자국 화폐로는 진정한 의미의 돈을 살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정말 돈이 휴지가 된 나라입니다. 베네수엘라 작년에 인플레이션이 9,585%예요. 월급으로 계란 한 판도 못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휴지화된 나라의 모습이죠. 우리나라 지금 그런가요? 베네수엘라가 지금 그래도 버티고 있는 이유가 뭐죠? 역설적으로 심각한 경제난을 이기지 못하고 베네수엘라를 탈출한 난민들이 고국으로 달러를 송금하는 이 달러를 기초로 베네수엘라 경제가 그나마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안 되려고 지금 노력들 하고 있습니다. 돈이 휴지가 된다는 근거에 돈이 많이 풀려서 돈이 휴지가 된다고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데 돈을 많이 푸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휴지가 될 수 없어요. 선진국들은 디플레이션을 항상 우려하고 있죠. 대부분의 나라들이 완만한 인플레이션 상황이 벌어지길 고대하면서 정책들을 펴니다. 약간의 물가 상승이 있어야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계 경제 3위인 일본 같은 경우 지금 역병 때문에 기업 활동이나 민간 소비, 실물 경제가 위축되면서 디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EU, 우리나라 전부 다 지금 재정 정책을 하는 이유가 약간의 인플레를 통해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그 효과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만큼 실물 경제의 위축 현상이 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물가가 급등하고 돈이 휴지가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을까요?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디플레이션은 그 반대말이죠. 물가가 장기간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는 게 디플레예요. 돈이 제대로 돌지 않고 금융활동이나 구매력이 저하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경제 규모가 커질 때는 인플레를 동반을 하죠. 예전에 짜장면 500원 하던 시대에서 이제 짜장면 5,000원 하는 시대가 왔죠. 그만큼 경제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정 수준에 다다르면 짜장면은 여전히 5,000원입니다.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점차 물가가 오를 일이 없어지는 거죠. 계속 성장을 이뤄가야 되는데 성장이 정체되는 시기가 오는 거죠. 어른이 되면 아무리 먹어도 키가 안 크는 것처럼 아무리 돈을 풀어도 인플레가 안 오는 현상이 발생을 하죠. 이런데 돈이 휴지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유동성 말 많이 하는데 유동성은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가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것은 돌고 있는 돈이 많다는 뜻이죠. 양도 많아야 되고 돌기도 잘 돌아야 되는 게 유동성이 풍부한 거예요. 유동성을 창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물 경제가 정말 성장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신용을 바탕으로 유동성을 창출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유동성을 확대할 수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건 실물의 성장이 아니라 바로 신용을 통한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고 라면값도 옷값도 그대로인데 지금 아파트만 2배가 된 상황이에요. 이게 인플레인가요? 인플레가 아니죠. 돈이 휴지가 되려면 그만큼 돈의 상대적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실물 경제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GDP 개념 아시죠? 국내 총생산입니다. GDP가 성장을 해야 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지는 거죠. 우리나라 90년대 대비해서 지금 2020년인데 많은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장률이 지금 점차 떨어지고 있죠. 90년대에 9%의 고성장을 보이던 우리나라가 이제 2, 3% 성장이 일반적인 저성장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생산이 늘어서 경제 규모가 커져서 돈이 점점 상대적인 가치를 잃어야 되는데 그러기 힘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역성장을 지금 고민하고 있죠. 가뜩이나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지금 역병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일 상황입니다. V자 반등이 아니라
깊은 L자형의 침체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역병 때문에 GDP의 67조가 날아갔고 일자리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지면 더 실물 경제가 위축이 되겠죠? 점점 이러한 상황이 되는데 정말 돈이 휴지가 될까요? 그동안 신용을 통해서 유동성을 많이 공급을 했는데 그렇게 늘어난 빚이 지금 GDP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전체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우리나라 가계빚이 세계 주요국 중에 가장 많은 거로 나타났어요.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는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채의 증가 속도도 지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나마 정부가 덜했는데 정부도 지금 역병 때문에 막 쓰고 있죠? 더 이상 창출할 수 있는 유동성이 거의 바닥에 이른 상황입니다. 제가 계속 거품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게 붕괴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거품을 판단하는 건 실물과의 괴리를 통해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신용갭이라는 게 있는데 GDP와 신용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신용의 규모가 GDP 대비해서 얼마만큼 장기적인 추세에서 벗어나 있는지가 바로 신용갭이에요. 이 갭이 2% 미만이면 보통이고 10% 가까이 되면 주의고 10%를 넘어서면 경보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경보 수준입니다. 경보 단계 수준의 신용갭을 보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그 시절이죠. 2007년에 13.2%까지 그 갭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금융위기 때 모두 신용갭이 10%를 넘어섰는데 지금 2019년 말에 7% 주의 단계에 진입을 했고 올해 역병 때문에 10%를 훌쩍 뛰어넘어서 경보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정말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본인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와 반대로 돈이 휴지가 되니까 부동산 사야 된다고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또 그런 분들의 얘기에 동화돼서 없던 빚까지 져가면서 부동산 주식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동성은 이제 다 잠긴 상태죠. 15억 초가 대출 금지하고 또 그 이하로 대출 규제하니까 고가주택의 거래가 급감을 했습니다. 자기 돈이 없으면 살 수 없게 만드니까 이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신용이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동안 뛰어들었는데 이제 그걸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들어올 유동성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지금 저가의 아파트들의 마지막 남은 유동성이 몰렸죠. 영끌들이 온갖 신용을 창출을 해서 비싸게 던진 매물을 급한 마음에 사들였습니다. 수년 동안 미래의 소득을 땡겨서 만든 유동성을 다 부동산 시장에 쏟아넣게 했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수요까지 다 들어왔어요. 더 들어올 유동성이 있을까요? 더 들어올 돈이 있을까요? 이런데도 여전히 이야기들을 합니다. 신도시 보상금이 풀리고 부동자금이 사상 최대라고 하면서 이게 다 부동산 시장으로 더 들어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예전에 부동자금 만든 영상이 있는데 거기서 말씀드렸죠. 아무데고 갖다 붙이는 게 부동자금이었죠. 부동자금은 말 그대로 그냥 보유하고 있는 자금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 돈이에요. 그게 이렇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이 돈이 다시 부동산에 들어올 거다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마지막 영끌들까지 다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실제로 부동산에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을 잠그니까 지금 평택, 인천 그렇게 핫하다고 막 난리들을 하셨는데 지금 차갑게 식고 있습니다. 돈이 휴지가 되는 상황이 아니라 돈이 더 귀한 상황이 왔어요. 정말 시중에 돈이 없어요. 계속 유동성을 설명을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건 듣지도 않고 지금 뭐 돈 많이 풀렸으니까 돈 휴지가 된다 이런 얘기 어디서 듣고서 저한테 자꾸 얘기하시는데 좀 듣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지금 집을 사고 팔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라가 안 망하면 돈이 휴지가 될 상황이 안 옵니다. 돈이 휴지가 되니까 부동산을 사라고 말하는 게 근거가 없는 얘기죠. 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지난 영상에 정말 응원 댓글 너무 많이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네, 오늘도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